우리는 과연 독거노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공원 벤치에 외로이 앉아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고등학교 때 연탄 배달 봉사를 하였는데 그때 집집마다 배달을 하면서 독거노인을 많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 건 잘 못 들어봤습니다.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밥을 드시고 계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습이 생각나네요. 네, 저는 교회에서 겨울철에 김장김치랑 패딩이랑 그리고 연탄을 독거노인 분들한테 드리는 봉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독거노인. 그들도 태어나 현재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어쩌면 가족, 연인,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젊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혼자 외로움을 안고 가는 그들에게 돌봄이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이 많은 시간을 걸어왔듯이 우리도 그 시간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노인분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 목소리가 곧 우리의 목소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약 740만, 그중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20.8%로서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독거노인에 대해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대다수입니다. 독거노인 10명 중 8.5명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개인적 차원으로는 정서적 심리적인 고독함으로 외부와의 교류를 자발적으로 끊으며 몇몇의 독거노인분들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자발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현 제도에 있어 정보 접근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과 독거노인의 근거 규정이 미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복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인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복지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행하는 곳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약수 노인 종합복지관. 많은 노인분들께 안식처가 되는 복지관인데요. 이곳에선 노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법 더워진 화창한 4월의 어느 날, 김지와 할머니께 도시락을 전달하러 가는 길입니다. 혹여나 할머니께서 기다리시지 않을까 발걸음을 재촉하며 올라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도시락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허겁지겁 도시락통을 열어보는 할머니의 모습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해 보입니다. 할머니가 혼자 살아오셨던 흔적들을 집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나같이 혼자 있고 이렇게 병원에서도 막 그만 2년이나 다 되도록 있었어요. 그런 저렇게 약을 항생제를 많이 먹으니까 부작용도 일고
아주 막 좀 힘들어. 그런데 내가 혼자 사니까 그래도 누가 쌀 갖다 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밥을 해서 갖다 주니까 고맙고 감사하지. 다른 사람들 저기 그 집에 가보면 나랑 같은 행편집에 가보면 현관 앞에가 무슨 저런 가방이 걸려서 항상. 그런데 우린 저런 가방 다 지금은 안 가져오지만 그 전에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집에 가면 그런 게 있길래 아니 저 가방은 누가 맨날 저렇게 바깥에다 걸어놔 그랬더니 얘기를 해서 내가 알았지 몰랐지 나는. 난 복지관에서 몇개 모여서 받는 거는 복지관에서 도시락 그 내가 거기를 가면 복지관을 가면 뭐 노래도 하고 뭣도 하는데 구경도 하고 한다는데 난 그렇게 걸어서 막 댕길 수가 없으니까 방에서도 이게 내 손이고 발이요 지팽이가. 그래서 특별히 더 길잖아요. 불도 끄고 이걸로 이런 것도 잡아당기고 이렇게 생겨갖고 이 무릎팍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잘못돼서 이거보다 많이 더 큰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발가락 이런 데도 다 봐 이렇게 생겨갖고 손도 이렇게 다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제대로 못 써서. 도시락 서비스 봉사자들은 바로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분들인데요. 나이가 먹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할 일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한테 맞는 거 이거를 해보라 그래서 해기 시작됐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집에서 놀고.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 너무 반갑고 좋고 또 이 늙어서 활력소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가 끝난 거 아닌가? 우리도 이제 활력을 받아. 우리가 나이가 70이 다 넘었거든. 75세 다 넘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도와주는 그 자부심도 있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요. 도시락 배달 봉사 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노인 봉사자가 독거노인에게 안부 전화하는 노인동 서비스. 빨래에 어려움을 가진 노인분들을 위해 대신해드리는 세탁 서비스 등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많은 노인분들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선 가장 큰 계기는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가장 큰 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어떤 그런 재화나 용역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은 계속 낮아지고 이제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도시락만 받으시려고 원래는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복지관에서 찾아가면서 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복지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떤 거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셔서,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이제 정보를 습득하시고 오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그냥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만을 하시는데 반면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게 된다면은 그분들 개인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 자원봉사자라든지 인력적인 한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복지 서비스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회복지사 혼자서 그 많은 노인 인구를 이렇게 직접 찾아가기에는 한계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봉사의 그리고 지속성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면은 단편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단체로 와서 한 번에 하고 끝내고 좀 이러려는 성향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혼자가 아니라 좀 지역사회 모두가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요?
외롭고 쓸쓸한 그들을 방치해놓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진 않았는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차례입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지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으며 가까이 있는 노인들에게 관심이 부족합니다. 바쁜 현대인들 빠른 발걸음 속에서 노인분들의 느린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그들에게 노 관심이 아닌 관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